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작가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번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스트레스 덜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디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령 저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입니다. 누가 말을 시키면 그냥 대중들 앞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른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노래와 춤을 시키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학을 음악 교육을 나왔지만 어디 가서 노래해라, 춤춰라.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와요. 그 부담감이 온다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이지요. 네. 저와 정반대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디 가서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라고 하면 잘 추고 잘 부르는데 말을 하라고 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일단 내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감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감지하고 나면 대처하거나 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당에 이렇게 빨래를 널잖아요. 그런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 비다! 라고 소리쳐서 비를 감지하면 빨리 나가서 그 빨래를 걷어올 수 있는데, 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빨래가 비에 푹 젖어 버립니다. 스트레스도 화나 분노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화가 일어나거나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감지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고 없고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또 피해가야 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해서 대응해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노래를 부르라면 이제는 못 불러도 이렇게 부르는 편인데요. 춤을 춰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못 춥니다. 저한테 지약이에요. 네, 억지로는 추겠죠,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춤을 추는 장소에 안 가거나, 혹은 춤을 어딘가에 가서 좀 배워서 익히거나, 혹은 또 춤을 못 추더라도 또 뻔뻔해질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부끄러워, 민망해. 네. 업무 직종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행정적인 스타일의 사람인데, 영업을 시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활달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행정적인 일을 시켜버리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발생합니다. 가령, 저는 영상을 막 찍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찍히는 것을 막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앉아서 편집하는 작업을 하는 것은 저랑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편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쉴 때 못 쉬면 사람의 심신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들 중에서 주말에 초과 급여도 주지 않고 봉사활동 시키는 곳이 있어요. 가령 토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사원들 데리고 이웃에게 연탄 나누어 주기 행사를 한다. 물론 이제 회사 로고가 박힌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겠지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의 홍보 목적이 강하니까요. 일찍 오라고 그러고 늦게 가라 그러고 주말에 나오라 그러고 일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면 그 담보는 회사에 대한 사원의 애사심입니다. 애사심이요, 애사심. 사원들은 회사에 대한 사랑을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원부터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회사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회사가 될 것이며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경우가 좀 덜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휴식을 취할 때 못 취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고 심신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상을 기업에서 본다면 특히 주말에 함부로 사원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봉사활동을 가장한 노동착취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빠밤, 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거절을 못해서 정말 시간을 엉뚱하게 할애한 것도 많았었고, 그렇게 아깝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사람의 부탁을 들어줘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거절을 잘하고 다닙니다. 거절 잘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거절 잘하는 방법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거절할 때는 감사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적절히 사용해서 하라는 점입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통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스트레스 속에 갇혀 살게 하면서 타인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멀리 봤을 때에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잘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빠밤, 네 번째는 이야기를 하라입니다. 어떤 상처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는 남에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상당수 해소됩니다. 하지만 대개 이런 상처는 남 앞에서 이야기 못할 정도로 가슴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효과는 기억을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저서 왕따에서 학생회장까지에는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엄청난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왕따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4명 중 저를 제외한 남은 3명이 모두 암투병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책을 쓰는 데만 저는 2년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더 이상 내 머릿속에 맴돌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억하지 않아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혹은 이런 내용으로 또 강연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유머로 예방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내용이 매우 무겁고 또 슬픈 내용이 많습니다. 10군데 강연 가면 서너 군데는 청중들도 저도 막 울면서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경청해주고 공감해준 청중들이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도 엄청난 힐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깐 오토바이가 지나가네요. 네. 우울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술을 찾거나 담배를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니까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하다가 술에 빠지거나 어딘가에 중독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강연 중에서 그렇게 공감해 주신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상당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회사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사회생활에 힘든 점을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또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의 힘든 점을 잘 이해해주세요. 가정에서 출발하는 배려가 사회 전체로까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무지 힘들어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야 될 이야기네요. 5번째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 확신의 깊이만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업적 신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람직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종교계에서는 이태석 신부님, 그리고 법륜스님이 생각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하셨고, 법륜스님은 북한 동포들의 아사 소식을 접하고 70일간 70일 정도 단식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돈 주고 하라고 해도 힘들 텐데요. 수단에서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달만 이렇게 살다 와라, 혹은 너 한 보름만 단식해봐라 이런 이야기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스님, 법륜 스님이나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찡그러진 표정이 아닌 엄청 밝고 엄청 환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끝낸 법륜 스님이 했던 말은 몸은 야이였지만 마음은 가볍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신념이 스트레스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시절 윤리 선생님도 39에 정교사가 되기 전 원양 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던 중에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신념이 본인을 이끌 수 있었답니다.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빨리 돈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만든 음식이 수익과 동시에 손님에게 행복감과 건강이 전해지길 원하는 사람의 자존감은 큰 차이가 나겠지요. 철학은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 역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유 불문하고 신고한다.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신고한다. 설령 보복을 당할지라도 목소리를 낸다. 보복을 당하면 보복을 당했다고 또 목소리를 낸다. 이런 입장이 서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당하고 있는데 신고는 안 하고 제발 그걸 멈췄으면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속에 갇혀버립니다. 거기서 뚫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법, 덜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다음 영상인 유머로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과 최진석의 페미니스트 강연 후기 스트레스 해소 방법 영상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석 작가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토바이 소리가 영상을 몇 번 찍었는지 몰라. 감사합니다.